오랜 세월을 함께 했어도 물과 기름처럼 결이 다른 섞이지 않는 관계가 있고, 한두 번의 짧은 만남에도 서로 통하는 무언가가 느껴지는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너무도 다른데, 서로 맞지 않는 퍼즐인데 억지로 맞추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나와 통하는, 나에게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에도 우리네 인생 그리 길지는 않으니까요. 10월도 곧 떠나려 하는 깊어가는 가을, 여기는 다정한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알투스에서 이 10월에 내놓은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책상 위에 데일 카네기. 이 책은 늘 손이 닿는 곳, 책상 위에 두고 매일 읽으라. 자주 책을 훑어보고 자기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 믿으라. 매일 계속 자주 읽으며 실천하라. 그러면 친구를 만들고 상대를 설득하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데일 카네기의 말입니다. 우리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데일 카네기의 책, 드디어 오늘 다정한 책방에서 들려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그걸 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다른 사람의 옆구리에 권총을 찌르면서 손목시계를 내놓도록 할 수는 있다. 직원들에게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일하게 할 수도 있다. 폭력을 써서 원하는 일을 시킬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그건 당신이 돌아서는 순간까지다. 이런 방법들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원하는 걸 주는 것이다. 그는 무엇을 원하는가? 위대한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는 두 가지라고 했다. 하나는 성적 충동이고 다른 하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철학자 존 듀이는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인데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했다. 이것을 잘 기억해두라. 위대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상대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라. 웃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억지로라도 웃는 것이다. 휘파람을 불거나 콧노래라도 불러라. 둘째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해라.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하버드대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행동에 감정이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행동과 감정은 같이 간다. 만약 자기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조절하게 되면 통제가 불가능할 것 같은 감정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즐거움이 없다면 자발적으로 즐거움을 만드는 최선의 길은 즐거운 표정을 짓고 이미 즐거워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행복을 원한다. 행복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우리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다. 행복은 외적인 상황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행복은 내면의 조건에 달려 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어떤 상황이며 어떤 지위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행복과 불행에 관련이 없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치고 두 사람은 똑같은 돈을 벌며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지만 한 사람은 불행하고 다른 한 사람은 행복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정신적 태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이다. 끔찍한 더위 속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쾌적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처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노동자도 있다.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본질적으로 좋고 나쁜 건 따로 없다. 우리 생각이 어떤 것은 좋게 보고 어떤 것은 나쁘게 만든다. 해와 달을 볼 수만 있어도 아무 걱정 하지 말라. 로버트 무어라는 남자의 이야기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인도차이나 반도 근처의 바닷속 잠수함에 탑승해 있었다. 15시간 동안이나 적군의 배가 투하하는 폭내를 피해 바닷속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간 잠수함에서 조마조마해 하고 있었다. 주변에는 폭내가 계속 투하되고 있었고 그 중 하나라도 반경 5m 안에서 터진다면 잠수함에 구멍이 날 것이고 모두 죽는 것은 당연했다. 계속 폭내는 투하되고 있었고 잠수함 속의 인원 모두는 동작이 금지된 채로 침상에 가만히 누워있으라는 명령을 따르고 있었다. 숨도 못 쉴 정도로 두려웠고 모든 전원을 끈 바람에 실내는 38도까지 온도가 올라갔다. 그런 더위 속에서도 그는 한기를 느껴서 털가죽 재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그 시간 동안 과거의 삶이 떠올랐는데 입대하기 전에 그는 은행원이었다. 낮은 급여나 승진 등에 대해 불평하던 시간들, 집도 차도 없고 아내에게 옷 한 벌 제대로 사주지 못해 걱정하던 일, 꼴보기 싫은 상사 때문에 기분이 나빠져서 귀가하던 나날들, 사소한 일로 아내와 다투던 일, 이마에 작은 흉터까지 늘 불평과 걱정만 하던 일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15시간 동안 적의 공격을 받으며 꼼짝없이 바다 깊은 곳에서 당연히 죽게 될 것이라는 공포에 떨면서 그 모든 과거의 걱정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들임을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다짐했다. 살아서 해와 달을 볼 수 있다면 다시는 절대 걱정 따윈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하루만큼은 계획대로 행복하게 살아라.
나의 오직 오늘 하루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1. 오늘 하루만은 행복하게 지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 먹은 만큼만 행복하다라는 링컨의 말은 진짜다. 행복은 우리 안에서 나온다. 2. 오늘 하루만은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고 가족, 일, 행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나 자신을 맞추겠다. 3. 오늘 하루만은 내 몸을 잘 돌보겠다. 운동을 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완벽한 기계로 만들겠다. 4. 오늘 하루만은 정신을 단련하겠다. 도움되는 것을 배우고 나태해지지 않겠다. 5. 오늘 하루만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것이다. 6. 오늘 하루만은 유쾌한 사람이 되겠다. 밝은 표정을 짓고 어울리는 옷을 입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겠다. 7. 오늘 하루만은 삶의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 들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데 집중하겠다. 8. 오늘 하루만은 매 시간 해야 할 일을 적어두고 철저하게 따르지는 못하더라도 계획은 세우겠다. 9. 오늘 하루만은 30분이라도 혼자 조용히 쉬면서 균형 잡힌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10. 오늘 하루만은 두려워하지 않겠다. 불행할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겠다. 도로시 딕스. 어제를 버텼으니 오늘도 버틸 수 있다. 나는 정말이지 언제 끝날지 모를 처절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다. 성공한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시련을 이겨냈냐고 물어오면 이렇게 답한다. 나는 어제를 버텼다. 그러니 오늘도 버틸 수 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늘은 생각하지 않겠다. 나는 결핍이 무엇인지, 그 결핍을 채우려 가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불안과 절망은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안다. 난 내 한계 이상의 일을 해야만 했다. 끝나버린 꿈, 깨져버린 희망의 파편들이 난무하는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았다. 온통 부상을 입은 겉늙어버린 얼굴이 바로 나였다. 하지만 이미 지나가버린 일을 슬퍼하면서 흘릴 눈물은 필요 없다. 내가 겪은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럽지도 않다. 그들은 그냥 살아왔겠지만 난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삶이라는 잔의 윗부분, 맛있는 거품을 맛보았을 뿐이지만 난 잔의 밑바닥 찌꺼기까지 몽땅 다 마셔버렸다. 그들은 절대 깨우치지 못할 것들을 나는 훤히 다 잘 알게 되었다. 난 인생의 고난이라는 최고의 대학을 다니면서 편안하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배우지 못할 인생관을 배웠다. 특히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법과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걱정을 하지 않는 법도 배웠다. 어두운 미래의 위협이 있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음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유머 감각을 갖추었고 가식적인 친구나 내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들한테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신경질을 내기보다는 농담으로 넘기면 아프지 않음을 안다. 고통을 겪어오면서 삶의 모든 생생한 순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이자 세계 최고의 자기계발서라 불리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과 자기관리론, 이 두 권의 책을 한 번에 만나보실 수 있네요. 데스크북 형태의 책상 위에 데일 카네기, 저도 책상 위에 가까이 두고 자주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좋은 책을 통한 깨달음이 내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걷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다정한 책방이었어요. 고맙습니다.